자, 안녕하십니까. 대구 교통공사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대구 교통공사에서 이번에 세 가지 채용을 합니다. 청원경찰, 공무직, 그리고 이제 체험형 인턴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공무직과 청원경찰 쪽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청원경찰은 이미 강의를 찍어놨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채용을 총 8명을 하게 되는데, 채용 직종에 해당하는 건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조금 상세 설명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 청원경찰, 체험형 인턴이 다 다른 거예요. 자, 일단은 채용 직종은 세 개인데, 첫 번째는 전동차 중정비, 그리고 전기 설비, 그리고 냉방 설비가 있습니다. 각각 무슨 기능사, 관련된 기능사 이상이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좀 보자면은 1, 2, 3호선, 대구에 있는 1호선, 2호선, 3호선에 있는 전동차 중정비, 그리고 검수 기계 장비 유지 보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전기 설비는 3호선 전기 설비 유지 보수를 하시게 되고, 냉방 설비는 1, 2호선에 해당하는 냉방 설비 유지 보수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직무 기술서라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이 있긴 한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원서 접수는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되고, 필기 시험은 23년 10월 14일 날 보시게 됩니다. 지금 영상 찍은 시점으로부터 한 2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시간 충분합니다. 시험 가면 어렵지가 않아요. 자, 서류 접수는 필기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남자인 경우에는 군대를 필요하였거나 면제된 자 뭐 이런 제한이 있거든. 혹은 이제 요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구나 경북에 거주해야 되는 요건도 있고, 그거를 검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하고 인성 검사를 10월 26일 날 보게 되고, 이후에 면접 시험을 10월 31일 날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응시 자격부터 설명드릴게요. 응시 자격은 18세부터 60세 미만인데 군대를 갔다 와야 돼. 면제됐거나.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아직 학생인데요. 군대를 아직 안 갔는데요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 대구나 경북에 주소지가 있거나, 혹은 지금은 대구 경북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내가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살았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증은 직종별로 기능사 이상 있으면 돼요. 뭐 관련된 기능사, 뭐 냉동 쪽이면 냉동, 공주냉동 기능사 뭐 이런 거 있겠지, 그죠? 전기는 전기 관련된 전기 공사 기능사나 전기 기능사나 뭐 관련된 거 있을 거고, 그런 거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무 요건들 쭉 읽어보시고 응시원서 접수 설명드렸는데, 자, 얘기 나온 김에 요거 한번 홈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게 대구교통공사 모집 공고 홈페이지예요. 여기에서 쭉 보시면 직무기술서라고 있죠. 직무기술서. 요게 중요해요. 요게. 나중에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되면은 면접 관련해서 직무 관련된 전문성이라든지 뭐 발전 가능성 이런 걸 채점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런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전기 설비를 하는데 2호선에서 근무한다고 아까 써 있었죠. 전기 설비를 하는데, 자,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기술이 있다. 우리 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요런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런 기술을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 철도, 공학, 전기, 전자공학 및 도명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철도, 전기, 설비, 배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관련된 법규, 제반 규정에 대한 안전 수칙 등등등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면접. 필기 아니고 면접.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꼭 면접 보러 가기 전에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기 설비만 봅니까? 아니에요. 냉방 설비나 전동차 중정비도 각각 직무 기술서가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가가지고 어디 갔어? 요걸 보면서 그냥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자, 채용 전형에는 자, 수업물 필기가 중요하니까 필기가 10월 14일 날 보시게 되는데,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NCS 기반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는 걸 보게 돼요. 40문항을 보게 되는데, 평가 항목이 하나, 의사소통, 둘, 문제 해결, 3, 대인관계, 4,
기술 능력 5, 직업 윤리 해가지고 5가지 파트에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의사소통이나 직업 윤리,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어려워. 그냥 강의 한번 보고 시험장 가시면 돼.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기술 능력도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요거는 강의를 한 2번 정도는 보시고 연습도 하고 가셔야 돼. 자, 됐죠? 자,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3배수 채용이에요. 그래서 5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필기에서 15명까지 합격을 시키는데, 이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채용 공고가 났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 공무직이 원래 그렇죠. 공무직이 이제 대구시청도 그렇고 뭐 그 안에 소속된 각 구청이라든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공고문을 보기 위해서는 뭐 모아진 그런 공고문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도 솔직히 이제 대구교통공사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채용 인원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각 직종별로, 그래서 이거 영상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 하다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영상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공고가 뜨는지 모르고 있다가 영상 보고 지원했다 해가지고 요번에 저 어디야 어디입니까, 고양시 쪽에서도 그거 보고서는 지원했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럼 사명감을 갖고 좀 영상을 촬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에듀피디가 뭐랬어요? 2023년 하반기가 될 것 같기는 하는데, 공무직 공고를 좀 모아놓은 그 프로젝트를 좀 준비 중에 있어요. 공무직을 채용하는 주관처가 전국적으로 지자체 관련해서 한 600군데가 넘습니다. 각 600군데마다 채용 공고를 지네 마음대로 내. 시험 과목도 다 다르고, 뭐 채용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좀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은 공무직 언제 보나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해당하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속 누르고 있다고 매일. 그래서 그렇게 불편을 하기보다는 그냥 에듀피디에 들어와가지고 이 공무직이든 뭐 청원경찰이든 채용 공고 관련해서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도 쉽지는 않죠. 600군데 페이지를 매일 우리가 대신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기획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아예 넘어갈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때가 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잡소리 길었네. 자, 어찌됐건 배수 충원을 한 다음에 필기 가점이 있는데 유공자 가점이에요. 근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그 대구교통공사 쪽으로 국가유공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서류 제출은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 제일 첫 번째 주민등록 초본 등본 안 되죠. 이거 왜 보는 겁니까? 경북이나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격증은 기능사 이상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응시 조건 있는지. 군복무,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혹은 전역이 예정돼 있으면 그것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되는 거고, 취업 지원 대상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는 국가유공자니까 없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 장애인 증명서류는 장애인 관련된 내용이니까 장애인 인신분들은 제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성검사 10월 26일 날 보고, 면접시험은 5가지 항목을 채점한다고 했죠. 그래서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그리고 전문지식과 그 응용론, 여기에서 아까 우리 그 직무기술서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 물어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네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구, 글쎄요, 에듀피디에서 공부를 안 한 분도 있고 독학하는 분들도 있고 에듀피디 도움 받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에듀피디에서 공기업 관련해서 이 공무직을 도와드릴 때 이 기간마다 시험 과목이 다 다르고 또 해마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패키지 과목을 제공해 드릴 때 NCS 전범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자기개발 능력, 대인관계, 정보 다 드리죠. 근데 올해는 시험 볼 때 딱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인관계, 기술능력, 직업윤리 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골라보시면 되는데 각 파트별로 쪼개져 있어. 쪼개져 있다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공부해야겠다. 요번 추석에는 의사소통 한번 봐볼까? 8강밖에 안 돼. 그죠?
이거 보시면 되고, 의사소통이 뭐냐면 서로 소통하는데 이제 글을 보고 했을 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빨리 알아듣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결 여기 있죠. 문제 해결 파트 공부하시게 되고, 이것도 한 8강 정도 돼요. 자, 그리고 어디 갔어? 자기 개발 마스터 대인관계 능력 있죠. 요거는 3강밖에 없어. 요거 아주 되게 쉬워요. 요거는 그냥 보면 그냥 요거는 다 맞는 거야. 자, 그리고 정보 능력 마스터 기술 능력 보셔야 되고, 요것도 3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 가지 각각 파트별로 3강에서 길어봤자 8강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막 어렵다 힘들다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공무직 관련해서 보통 이제 문제 해결이 조금 어렵긴 하지. 다행히 수리 능력을 안 보니까 그건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공무직에서는 수리 능력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쭉쭉 뭐 다 봤어.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본다고 했죠? 인적성 검사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공기업 NCS 면접이라 그래서 공기업은 어떤 식으로 면접 본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요거 이외에 최신 시사상식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2023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뭐 하는 이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공기업 관련해서도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지자체라고 부르는 대구시청, 뭐 어느 도청 이런 데서 면접 볼 때도 최신 시사 상식에 대한 내용들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됐죠? 나머지 파트는 좀 만약에 이제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에듀피디에 문의하시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필기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이제 어떤 분들한테 힘들 수가 있어. 뭐 분량 자체로 따졌을 때 공무원 준비하는 거에 뭐 10분의 1도 안 되지. 근데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짝 공부해야 되는 뭐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공고가 언제 뜨는지를 몰라. 공고가 떴는데 자기 지역에서 뜨고 내가 응시 가능하고 나 이 자격증이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지원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함께하는 에듀피디 김인호였습니다.